안녕하세요.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의 마이클 심입니다. 오늘은 가짜뉴스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뉴스에 속아서 점점 바보가 되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최근에 그 일란 머스크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다툼이 있어서 그만둔다. 또 이번 주 초하고 지난주 말부터 일란 머스크가 또 그 중국 팀, 트럼프 대통령의 그 팀 중에 중국 무역팀하고 불화가 있어서 그만둔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고, 또 두 번째로는 미국 연방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괄 관세 정책을 법원 판결로 중지시켰다라는 이러한 또 거짓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뉴스 자체 하나만으로는 거짓 뉴스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결과적으로 거짓 뉴스가 돼버리는지, 왜 그게 거짓 뉴스가 돼버린 건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중국과 무역전쟁, 관세전쟁에서 미국이 졌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 이 사회주의 운동원들이 언론인으로 위장해가지고 장악해버린 미국의 레거시 언론, 그러니까 CNN이나 MSNBC, 신문은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같은 이 좌파 신문들이 이러한 거짓 뉴스를 계속해서 남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그것이 가짜 뉴스인지 오늘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마이클심 TV를 계속해서 애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오해가 없으실 것으로 믿습니다만, 또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에 오늘도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이클심 TV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자율 시청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은 액수라도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일란 머스크가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서 트럼프 대통령과 오벌 오피스에서 악수를 하면서 선물을 받았죠. 그 행운의 열쇠 선물을 받았는데, 이것은 나라가 당신의 공을 치하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일란 머스크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연방법의 정식 직원이 아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장관이나 차관의 내각직으로 임명한 이러한 것이 아닌 특수한 임시직은 정확하게 그 130일 이상을 134일이라고 합니다. 왜 134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연방 그 정부 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일란 머스크가 도지를 탄생시키고 정식으로 출근을 하기 시작한 게 1월 말부터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정확하게 134일이 되는 그러한 주이기 때문에 오늘 금요일 5월 30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일란 머스크는 이제 더 이상 그 도지에 출근을 안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도지의 임시 직원으로 있는 것은 이제 날짜가 다 돼서 안 되는 거고, 하지만 개인적인 어드바이저, 똑같이 그 도지의 그 정부 효율성부를 도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어드바이즈를 하는, 개인 어드바이즈를 하는 자격으로는 자주 백악관을 올 것이다 하면서 오늘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연방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일괄 관세 정책을 중단시키는 판결을 냈다, 이런 가짜 뉴스가 난무하고, 또 어떤 분은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 관세 정책이 불법이다, 안 된다라고 판결했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이게 완전히 가짜 뉴스인데,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가짜 뉴스가 난무를 할까요? 그것은 전체 뉴스를 보도하지 않고,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회주의 운동원들이 완전히 언론인으로 위장한 각 방송사, 신문사에 이런 PD라든가 리포터들이 일부만 보도를 하고 전체를 보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이 기사를 한번 보시죠. 자, 이 기사는 뉴스위크에서 발췌를 한 거지만 어느 신문이든 다 이 유사하고 똑같은 기사가 다 나옵니다. 뭐냐면 그 위에
The United States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issued a ruling blocking some of Trump's tariffs on Wednesday.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미 연방 국제무역재판소가 수요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관세 정책을 중단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얘기죠. 그러나 바로 그 다음 날 목요일 날 연방 항소법원이 하급 법원인 이 국제무역재판소의 판결을 뒤집어서 동결시키는 판결을 내렸다. 여기서 이제 그 영어로 stay라는 말은 그 하급 법원이 판결한 것이 효과가 없이 그 하급 법원의 판결을 동결하는 것을 이 법률 용어로 sta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급 법원에서 판결한 것만 보도를 하는 거예요. 이 좌파 언론인들이.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뒤집어져서 고등법원에서 이게 그 하급 법원이 판결한 것을 뒤집고 동결하는 그 시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 어필스 코트의 판결은 보도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트럼프가 관세를 이렇게 계속하다가 졌나 보다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이것은 대법원까지 가지도 않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지도 않고 이미 고등법원에서 블락이 당해버린 거예요. 이 하급 법원의 판결이.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짜 뉴스가 막 퍼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4월 5일 날 일괄 관세를 모든 나라에 10%를 때리고 나라별로 뭐 60%, 100%, 뭐 200%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미 의회가 검토를 했습니다. 미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일방적인 그 관세 조치에 대해서 의회가 개입을 해서 중지를 시킬 것인가를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검토한 후에 미 상원이 그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중지시키고 개입하는 것을 하질 않고 철회를 하고 그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중국과 그 관세 전쟁, 무역 전쟁에서 미국이 졌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또 가짜 뉴스가 난무를 하고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영상 그 406회 영상을 추천을 드렸습니다만은 406회 영상도 보시고 그뿐만 아니라 시간이 있으시면 407회 또 409회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이라는 나라가 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국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유지만 그게 아니라 단순히 무역적인 면에서만 봐도 중국과 미국은 서로 게임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이 관계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은 미국에다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나라고 미국은 돈을 주고 중국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 나라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그 고객과 그 세일즈맨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물건을 팔아서 먹고 사는 그런 그 가게라든가 자영업이라든가 기업과 그 가게와 그 기업에서 나오는 물건을 사주는 고객과의 관계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미국과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 적자를 본다면은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총액은 작년에 약 145 빌리언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1,400억에서 1,500억 정도가 되는데 중국이 미국에다가 판 액수가 약 그 400 빌리언 달러가 조금 안 되는 액수니까 4천억 달러가 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를 하게 되면은 순수히 중국이 미국에다가 팔고 있는 그 수출의 총액이 약 2,500억 달러 정도가 되는 거예요. 미국은 하나도 없다고 보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물건을 못 팔아먹게 생겼는데 타격이 중국에 가지 어떻게 미국이 옵니까? 물론 미국도 약간의 타격은 있어요. 싼 물건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게 중단된다거나 하면은 뭐 월마트라든가 이제 타겟이라든가 이런 미국의 리테일 스토어에 물건이 없어지게 되겠죠.
근데 그런 사태가 왔나요? 안 왔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90일 유예를 한 것은 물론 미국의 소비자가 물건이 떨어져서 한 이유도 틀림없이 약간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도 숨통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니고시에이션을 하는 거예요. 중국하고. 그리고 앞으로 90일 유예, 이제 몇 달 안 남았죠? 한 60 며칠 남았습니다. 이 동안에 중국과 좋은 딜이 있어서 미국이 그동안에 일방적으로 중국의 그 무역의 수지 적자를 보던 것을 크게 줄이는 이러한 것으로 갈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409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뭐 히토류를 가지고 뭐 중국이 협상에 나온다, 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이 협상을 하기 전에 히토류를 이미 준비를 하고 사우디아라비아에서 2월 18일 날 우크라이나 러시아 종전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협상을 3월 23일 날 했어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왜 했겠습니까?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미국은 세계 최고의 그 원유 생산국입니다. 하루에 미국의 석유 그 원유 생산량이 약 1,300만 배럴에서 1,400만 배럴 정도 돼요. 2위가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 생산량의 약 60%에서 70% 정도밖에 뽑질 않습니다. 사우디의 하루 원유 생산량이 1,000만 배럴이 안 됩니다. 990만에서 980만 배럴이 사우디가 생산해내는 하루 그 원유 생산량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우크라이나 러시아 그 종전 협상을 러시아와 한 것은 러시아 외무장관을 사우디아라비아로 불러놓고 세계 1위의 산유국인 미국이 세계 2위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손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러시아에게 니네들은 external break-even price,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러시아가 석유를 팔아서 해외에 팔았을 때 러시아 경제에 도움이 되려면 그 원가가 77불이 넘어가야 됩니다. 배럴이. 그러니까 판매가가 원가가 아니고 원가는 그거보다 훨씬 얕아요. 생산 원가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국제 그 원유가가 77불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러시아가 그 석유를 팔아서 국가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생산 원가가 그거보다 얕아도. 그러나 국제 원유가가 이제 80불, 85불, 90불 이렇게 되면은 하나 그 배럴당 10불, 뭐 15불 정도 벌 수가 있는 거예요. 러시아가 이제 석유를 수출해서.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된 다음부터 60불대로 확 원유가를 떨어뜨렸죠. 미국이 엄청나게 뽑아대면서. 그러니까 러시아는 지금 석유를 생산하고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러시아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레버리지로 미국이 러시아를 컨트롤하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도 마찬가지지만 푸틴은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순한 양이에요. 왜냐? 미국이 석유를 더 뽑느냐 덜 뽑느냐에 따라서 국제 원유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러시아의 그 이 목숨줄이 달려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 손에. 그래서 이러한 모든 전략을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 2월 18일하고 3월 23일 날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 종전 협정을 하면서 사이드로 24일 날 얻어낸 게 3월 24일 날 뭐냐? 미국이 100년 동안 앞으로 쓸 수 있는 히토류를 얻어냈습니다. 푸틴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그 준비를 만반히 해가지고 중국하고 중국에다 테리프를 때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시진핑은 꼼짝없이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그 뭐 미국이 뭐 졌다. 그러니까 말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이 어떻게 집니까? 미국은 고객인데. 그리고 마이클 심 TV 영상 409회를 보시면은 거기서 이란과 그 중국 공산당을 중공을 어떻게 동시에 이란 정부와 그 중공 정부를 목을 조르고 있는지
그 secondary sanction을 아직 날짜를 발표를 안 했습니다. 근데 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것만 가지고도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왜냐? 실제로 미국이 이란 오일을 중공이 사는 거에 대해서 secondary sanction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제 중국의 경제와 중국의 그 공산당 조직 자체가 흔들려 버립니다. secondary sanction이라는 것은 그 본인 또는 그 회사, 국가, 또 개인 뿐만 아니라 그 국가와 개인과 회사와 관련 있는 제2, 제3자까지도 그 생션을 하는, 제재를 하는, 그게 이제 세컨더리 생션입니다. 이거에 한번 걸렸었죠.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 일기 때. 그러니까 안 걸리려고 그때도 사지 말라는 날짜 직전까지 사다가 딱 그 날짜 되니까 이란 오일 수입 금지했습니다. 중공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날짜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밀고 당기면서 중공의 시진핑이 하는 짓을 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끈을 잡아 당겼다 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발 가짜 뉴스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2007년도에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마침 한국에 나가 있었을 때입니다.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은 머리에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고 MBC에서 말도 안 되는 이 좌파 기자가 이것을 돌리기 시작하면서 다른 방송들, 신문사들이 이걸 보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유모차 끌고 어린애들 데리고 광화문 나가서 그 미국산 소고기, 멀쩡한 소고기 수입 반대 운동하는 그 빨갱이들 선동에 넘어가서 제가 틀림없이 봤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할 때도 마찬가지죠. 너무나도 애석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해상사고로 학생들이 희생된 거에 대해서는 누구나 다 온 국민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죠. 근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광화문에서 그거를 좌파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데 썼어요. 걷다가 문을 닫고 들어가서 수십 시간을 안 나왔느니 청와대 마당을 파고 무슨 가마솥을 묻고 구술했네, 말도 안 되는, 그러한데 국민들이 또 속은 겁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러한 이 미신 같은 것도 잘 믿고 또 소문 같은 것도 잘 믿고 그러니까 물론 미국에도 이 좌파 선동 언론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나 CNN이 해대는 이런 거짓 뉴스들에 속는 미국인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데 약 25%, 많으면 약 30% 정도까지도 이런 좌파 뉴스에 속는 사람들이 미국인들도 있어요.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 퍼센티지가 훨씬 높은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물론 마이클 심 TV를 계속해서 보시는 분들은 그렇지 않으시겠습니다만은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이렇게 뉴스에 속아서 바보가 되어가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마이클 심 TV 주변에 많은 분들께 소개시켜 주시고 많이 퍼날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